형사 고소를 해서 사기꾼이 처벌받게 되면 자동으로 돈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만 받고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것입니다. 빌려준 돈, 법률 용어로 대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상담하러 오셔서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바로 사기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 사기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서 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 즉 작정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릴 때부터 작정하고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리고 갚을 능력도 없는 상황이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갑자기 불특의 사유가 생겨서 돈을 못 갚게 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가 없다고 봐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해서 돈을 못 갚게 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구체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내가 5일 이내로 꼭 들어올 돈이 있으니 좀 빌려달라, 반드시 5일 내에 갚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돈이 들어올 일이 전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물품 대금으로 쓰고 한 달 내로 갚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물품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도박이나 유흥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도박, 유흥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인정이 됩니다. 만약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시는 경우 우선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시면서 민사소송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사기죄가 성립되기가 애매한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대여금 반환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형사 고소를 해서 사기꾼이 처벌받게 되면 자동으로 돈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만 받고 끝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돈을 돌려달라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뭐냐면 민사소송부터 제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형사고소부터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형사고소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형사고소를 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거가 제출되게 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이체 관련 증거들, 당시 나누었던 대화 내역들이 증거로 제출되게 되는데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 촉탁해서 위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만 제기하면 상대방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고소부터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사기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증거를 이것저것 제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형사고소를 당하면 상대방이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요즘은 2,000만 원, 3,000만 원만 사기를 쳐도 죄질이 안 좋으면 실형 선고가 되기 때문에 깜빵 가기 싫어서 돈을 줄 테니 제발 합의하자고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로 고소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쉽게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 전략과 절차가 있는데요. 사기 사건과 관련한 대표적인 민사소송 방법은 민법상 사기 취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형법에도 사기죄 규정이 있지만 민법에도 110조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속아서 돈을 빌려준 것은 민법상으로도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전 차용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대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도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기를 당해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해자는 계약 당시 사기꾼의 기망행위로 인해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고요. 부동산은 사기꾼에게 반환하는 대신 자신이 지급한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기 행위를 당해서 대여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 추가적인 손해액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줄 때 빌려준 사람도 대출해서 빌려줬고 그 사실을 사기꾼이 아는데 갚기로 한 날에 돈을 갚지 않으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추가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경우 대여금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사기꾼은 돈을 갚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계약상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즉 피해자는 사기꾼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차피 사기꾼 돈 없어요, 완전 개털입니다, 소송해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요, 판결문의 시효가 10년입니다. 그리고 10년치 이자가 붙으면 이자가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문 시효인 10년이 지나갈 때 시효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판결문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판결 난지도 모르고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잊고 살다가 10년, 15년 뒤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새 직업도 구해서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집도 차고 차를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불시에 15년 뒤에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넘겨서 많이 붙은 이자까지도 모두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판결이 난 이후에 6개월 동안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사기꾼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할 수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하는 방법은 예전에 영상을 촬영해 두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이 10년 동안 신용불량자가 돼서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다가 대출을 받아야 돼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돼서 뒤늦게 내가 돈 갚을 테니 제발 좀 풀어달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서 빼달라고 사기꾼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형사 고소를 해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둘 다 동시에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사기 사건은 법리가 어렵고 입증하기도 어려운 사건이라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 로인으로 연락을 주시면 전문 변호사들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